네, 의료기관 실습 학생 감염관리 교육, 손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장윤영입니다. 손위생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5가지 손위생 시점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시나리오별, 손위생별, 손위생 시점을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손위생의 중요성, 손위생의 시점, 손위생과 장갑의 주요 사항, 손위생의 이행도 관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위생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생의 창시자 서머와이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손 소독의 대부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여성병원에서는 2개의 분만실이 있는데요. 한 곳에서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의하여 분만이 개조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조산사에 의해서 분만이 개조되었었습니다. 헝가리 의사인 서멜와이즈는 첫 번째 분만실에서 분만한 산모들이 두 번째 분만실에서 분만한 산모들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검을 끝내고 즉시 분만을 개조하러 분만실로 들어가는 의사와 의과 대학생들이 비누와 물로 세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썸멜와이즈는 의사와 학생들이 환자의 접촉 전 클로레이트 라임 용액으로 손을 소독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러자 첫 번째 분만실의 산모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서멜와이즈에 의해서 시도된 손위생 중 중재는 심하게 오염된 손으로 환자 접촉 사이에 소독제로 소독하는 것이 일반 비누와 물로 이용하는 손위생보다 감염원의 교차 전파 감소에 더 효과적임을 증명한 최초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위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생 목적은 교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감염된 환자, 세균이 집락을 이룬 환자, 환경적인 요소 사이에서 환자의 환자와 의료진 간의 교차 감염을 차단하고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손위생의 필요성은 아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모든 절차의 시작과 끝은 손위생으로 시작하여 손위생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손위생이 필요한 경우는 환자 접촉 전후 장갑 착용에 상관없이 환자 진료를 위한 삽입기구 다루기 전, 체액, 배설물, 점막, 손상이 있는 피부, 창상 드레싱 접촉 후, 한 환자 간호 시 오염된 인체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환자 인근 표면이나 물체를 접촉한 후, 장갑, 멸균, 비멸균 장갑을 포함해서 장갑을 제거 후에는 손위생이 필요합니다. 자, 의료기관에서 미생물들이 손을 통해서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통한 전파의 1단계로는 미생물은 환자의 상주균으로서 피부와 환자 주변의 물품, 환자 주변 물품에 존재합니다. 환자 피부 또는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특히 비강, 회음부, 사타구니, 겨드랑이, 상지에 그람 양성구균이 집락화된 환자 병상, 환자와 가까운 일부 환경 표면은 환자가 배출된 그람 양성구균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2단계 손을 통한 전파로는 직접 간접 접촉에 의하여 의료진 손이 환자의 미생물에 오염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의료진이 청교 행위를 하는 동안 환자를 들거나 맥박, 혈압, 구강 체온 측정 등 그 손에는 100에서 1000CFU의 클립시아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고 또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의료진 중에 15%에서 그 손에서는 10,000CFU의 SRS 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의료기관 의료진의 29%에서 그 손에는 SRS가 분리되었고
17에서 30%에서는 그람 음성균이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손을 통한 전파 3단계로 미생물은 의료진 손에서 살아남고 증식합니다. 환자, 오염된 환경 접촉 후 손에서 미생물은 종류나 상황에 따라 2분에서 60분 정도 살아남음을 알 수 있고요. 손위생이 없으면 진료나 간호 과정에서 더 오래, 더 높은 정도의 손 오염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을 통한 전파 4단계로 부적절하게 손을 씻으면 그람 양성구균과 함께 오염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로 의사가 그람 양성구균으로 짐락화되어 있는 환자 A 환자를 장기간 접촉했을 경우 중간에 손을 씻지 않는 경우에서 다른 B 환자를 직접 접촉했을 경우 손을 통해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손위생 방법입니다. 손위생의 기본 원칙으로는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반드시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는 경우라면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소독 마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장갑 착용 전과 벗은 후 손위생을 꼭 해야 합니다. 손위생 방법 적용 기준으로는 눈에 보이는 오염 물질이 손에 묻었을 경우, 혈액이나 다른 체액에 묻었을 경우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위생 방법으로는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으로 깨끗한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 후 비누를 충분히 적용해서 닦습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염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손의 모든 표면에 비누액이 접촉하도록 30초 이상 문지릅니다. 손 씻기의 총 소요 시간은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에서는 40에서 60초가 걸리도록 하고요. 물로 헹군 후 손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일회용 타올로 건조합니다. 수도꼭지를 잠글 때에는 그 사용했던 타올을 이용해서 합니다. 손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거나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C, 디피실 등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의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꼭 물과 비누로 씻습니다. 자, 손위생 방법.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 알코올 기반이죠. 이건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손이 마른 상태에서 손소독제를 모든 표면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적용을 하고 손의 모든 표면에 손소독제가 접촉되도록 합니다. 손의 모든 표면을 마를 때까지 문질러 주고요. 알코올 기반의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의 방법의 장점은 짧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초 이상만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특정 제반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비누와 알코올 손소독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자, 많은 의료기관들에 가시면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인데요. 알코올제를 이용해서 손위생은 20초 이상, 대부분 30초 이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은 40에서 60초, 손에 오염이 있을 경우죠. 그래서 손을 닦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위생 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시점에는 환자 영역과 의료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환자 영역에서는 환자 주변 환경이 포함되고 의료 영역에서는 환자 영역 외부에 있는 의료 환경이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손위생 시행 시점으로는 5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 접촉 전, 두 번째, 청결 무균 시술 전, 세 번째, 혈액 체액 노출 위험 후, 네 번째, 환자 접촉 후, 5번,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가 있습니다. 자, 손위생에 필요한 5가지 시점 예시를 줘볼게요. 첫 번째, 환자 접촉 전. 환자 이동을 도움을 준다든지, 환자 접촉을 한다든지, 환의를 접촉한다든지, 단순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마사지, 산소 마스크를 적용해주고, 물리치료, 바이탈 측정, 체위 변경, 흉부 청진, 복부 촉진, 환자 검진, ECG 검사 등은 모든 항목들이 환자 접촉 전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결 무균 처치 전입니다. 투약, 시술, 수술, 구강간호, 피부 병변간호, 상처 드레싱, 주사, 튜브, 카테터 삽입, 체열 등 검사 채취를 한다든지, 흉관, 배액관, 인공호흡기 등의 개방, 흡입, 음식,
약물, 의약품, 멸균물품을 준비하는 등 이런 처치를 하는 경우에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체액 노출 위험 후입니다. 투약, 수술, 시술 후, 구강 간호, 안약 점적, 분비물 흡입, 그 다음에 피부 병명 간호, 상처 드레싱, 체액 채취나 조작, 배액간 접촉, 기관 삭관과 제거, 그 다음에 소변, 대변, 구토물 등 오염물을 치우고 폐기물을 다룬다든지 오염된 물품이나 표면 청소, 보호구를 벗은 후에 체액 노출 위험으로 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자 접촉 후는 환자 이동을 도움을 주고 환의를 접촉 후, 단순 신체 접촉 후, 마사지, 산소 마스크 적용, 물리치료 적용, 바이탈 측정, 체위 변경, 흉부 청진, 복부 촉진, 환자 검진, ECG 검사 등 후에 5가지 시점 네 번째에 해당되는 예시들입니다. 5번째, 주변 환경 접촉 후입니다. 침상 정리,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트를 교환한다든지 수액을 조절하고 모니터 조작, 침상 난간을 잡고 침대나 상도대에 기대고 침상 테이블 청소 후에 주변 환경 접촉 후에 5가지 시점의 예시입니다. 자, 많은 의료기관들에서 손위생 수행 프로세스 맵을 많이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검진은 손위생, 신체 검진하고 손위생을 하면 되고요. 접촉 격리 환자는 손위생, 가운 착용, 장갑 착용, 신체 검진, 장갑 벗고, 가운 벗고, 손위생 이렇게 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열 시는 토니켓 압박, 그 다음에 손위생, 피부 소독, 체열, 검체 담기, 폐기물 버리기, 그 다음에 손위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처 드레싱은 손위생, 장갑 착용, 드레싱 제거, 장갑 벗기, 손위생, 그 다음에 다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피부 소독, 드레싱 덮고 물품 정리하고 장갑 벗고 손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손위생과 장갑에서 주요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착용이 요구되는 경우와 손위생이 필요한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접촉 전, 청결, 무균술 전 상황에서 환자 착용 직전에는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갑 착용이 요구되는 경우와 손위생이 필요한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체액 노출 후, 환자 접촉 후, 주변 환경 접촉 후로 후의 상황에서 장갑을 벗는 직후에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갑을 착용하는 상태에서 손위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수행 후 새로운 장갑으로 다시 착용해야 합니다. 손위생 이행도 관찰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행위의 선정은 어느 행위를 관찰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행도는 의료 종사자의 어느 행위를 관찰하고 이행도를 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행도는 환자의 접촉초나 아니면 접촉후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찰 대상 환자 종류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환자에 따라 관찰 대상자의 시간과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행위 강도가 높아질수록 손위생 이용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므로 환자 진료의 강도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합니다. 자, 관찰 행위의 선적으로는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손위생 이행도 증진 여부를 장기간 두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위생 관찰 범위로는 관찰 빈도, 그 다음에 사용 제재, 손위생 방법 적절성, 장갑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어느 범위까지 관찰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느 직종, 행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지, 또 집중적인 중재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자의 손위생 이행도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 전체 또는 일정 직종만 해당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직종의 손위생 이행도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 산정입니다. 손위생 이행도 산정 방법은 국가별,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와 2가지 적용, 즉 접촉 전과 후가 포함되므로 이행도 상정 시 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의료 종사자가 환자를 접촉하고 손위생 후 지체 없이 바로 다음 환자에게 연이어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2건을 카운트합니다. 첫 번째 환자에게는 접촉 후에 손위생이 실시한 것이고 두 번째 환자에게서는 접촉 전으로 손위생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손위생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손을 통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의료 관련 감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손위생 방법으로는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반드시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어주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는 경우라면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소독제 마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장갑 착용 전과 벗은 후 손위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손위생에 필요한 5가지 시점은 꼭 숙지가 필요한데요. 환자 접촉 전, 청결 무균 시술 전, 혈액, 체액 노출 위험 후, 그다음에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는 항상 숙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평가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손위생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부적절한 손위생은 항생제 내성균과 의료 관련 원인군을 전파시킨다. 두 번째, 부적절한 손위생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 유행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손위생의 증가가 감염과 교차 감염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네 번째, 모든 절차의 시작과 끝은 손위생으로 시작하여 손위생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틀린 건 무엇일까요? 네, 3번이죠. 손위생의 증가가 감염과 교차 감염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가 아니라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드렸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다음 보기에 환자 접촉 전 손위생 시점으로 모두 구성된 건 어떤 건가요? 다 한번 풀어봤을까요? 자, 가, 린넨 교환 후 의료용 기구 조작 후, 나, 악수 전, 다, 환자 부축 전, 라, 환자 검진 전이죠. 자, 모든 것으로 구성한 건 무엇인가요? 네, 4번이죠. 나, 악수 전, 환자 부축 전, 라, 환자 검진 전이 환자 접촉 전 손위생 시점으로 구성된 겁니다. 자, 3번, 다음 보기의 혈액, 체액 노출 위험 후 손위생 시점으로 모두 구성된 것은 무엇인가요? 가, 악수 후, 나, 드레싱 후, 다, 체열 검체 조작 후, 라, 대소변 다룬 후, 마, 쓰레기 버린 후, 바, 환자 검진 후. 어떤 걸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드레싱 후, 그다음에 답은 체열 검체 조작 후, 그다음에 라번 대소변 다룬 후, 그다음에 마, 쓰레기 버린 후가 혈액 체액 노출 위험 후의 손위생 시점으로 모두 구성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전지현 간호사입니다. 환자분 저기 자세 좀 변경해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손위생하고 자세 좀 변경해 드릴게요. 자, 우리 그 전에 환자 확인을 좀 먼저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우리 환자 팔찌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이쪽으로 좀 돌아 눕혀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허리 아프지 않으시죠? 네, 잠시만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하나 쿠션을. 입을 잠깐 들쳐요. 됐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환자분 담당 간호사 전지연입니다. 오늘 상처 부위가 조금 축축하다고 하셔가지고 상처 부위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환자 확인을 좀 먼저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네. 우리 팔찌 좀 한번 확인할게요. 네. 여기가 지금 삼출물이 나와서 축축하게 젖어서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해서 교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담당 간호사 전지연입니다. 환자분 숨이 좀 차다고 하셨어요. 산소 처방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산소 적용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자, 저희 환자 확인을 좀 먼저 해야 돼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 우리 환자 팔찌 확인해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산소 준비해서 적용해 드릴게요. 코가 막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제가 한쪽 코를 막으면 숨을 쉬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적용해 드릴게요. 지금 산소 들어가고 있고요. 괜찮으시죠? 네. 숨이 더 차면은 저희 불러주세요. 저희 요거 산소 포화도 알람이 울려서 제대로 착용되는지 확인 좀 해드릴게요. 여기 빠져 있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희 체위 변경 좀 한번 해드릴게요. 저쪽으로 돌아 누워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실까요? 뒤로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네, 이상으로 의료기관 실습 학생 감염관리 교육 손위생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